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다. 기녀가 열려문을 하사받은 사연. 현종 6년 1665년에 김만종은 예조자랑의 벼슬에 있었다. 예조는 예악, 제사, 연양, 조빙, 학교, 과거에 대한 일을 주로 맡았는데 국가적인 의례와 행사를 주관하고 지방 관아에서 올리는 연려, 절부, 효자를 표창해달라는 문서를 심사했다. 김만종은 사시남정기, 구원몽 등을 남긴 문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가 예조자랑일 때는 불과 29세의 젊은 나이였다. 여름철이 끝나가던 어느 날 단천에서 절부를 포상해달라는 문서가 올라왔다. 절부의 이름은 일선, 함경도 단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강기였다.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단천 군수 김한원의 아들 기인을 위하여 절개를 굳게 지켰기 때문에 정려문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김만종은 문서에 실린 그녀의 행실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신분이 천한데 어찌 정표를 내리라는 말인가? 예조 판서가 포상을 해달라는 단천 군수의 청을 묵살했다. 대감 절개를 지키는데 어찌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만종은 자신의 뜻을 예조의 당상관들에게 개진하고 물러나왔다. 그러나 단천군에서 올라온 정문을 생각하자 애석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 단천의 절부 일선을 위하여 시를 짓기 시작했다. 검은 산에 희드이 흰 눈이요, 더러운 물에 아름다운 연꽃이라. 청루에 맑고 깨끗한 부인이 있으니 스스로 이름을 일선이라 하였네. 김만종이 지은 단천절부시라는 장편 서사시의 처음이다. 강기와 사또의 아들. 당대의 문인이자 대학자인 김만종을 감동시킨 단천의 강기 일선은 미천한 관노로 태어났다. 명성을 떨친 기생들과 달리 그녀의 학문은 뛰어나지 않았다. 일선은 어릴 때부터 관노인 어머니를 따라 단천 관청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자랐다. 그녀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김한원이 군수로 부임해 왔다. 그에게는 약간이 넘은 아들 기인이 있었다. 기인은 일선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어찌 저리도 고울까? 한 떨기 꽃이라도 저리 곱지는 않으리라. 기인은 버선코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풍성한 치맛자락을 발로 차며 걷는 일선의 모습을 홀린 듯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다홍색 치마에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그녀가 팔을 들어 올릴 때 겨드랑이 맨살이 살짝 드러나는 것도 고혹적이었다. 아니, 그녀의 몸 전체가 염기를 뿌리고 있는 듯했다. 요염하고 새끼를 뿌리는 염기가 아니라 산속의 꽃인 듯 청초하고 고절한 염기였다. 사또의 아들은 강기와 사랑에 빠지기 쉽다. 남명 조식도 부친이 단천 군수를 지냈을 때 강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문집에 실려있다. 강기가 사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간청에서 새순물을 대령하거나 청소를 하고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등 허들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기인은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에 진력했다. 하루는 밤늦게 글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문득 고개를 들자 중천에 신비스러운 달이 떠올라 있었다. 기인은 달빛에 취해 걷다가 은은하게 울리는 검은고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 소리는 찬물 속에 한 줄기 햇살인 듯 청아하면서도 애절했다. 기인은 무엇에 홀린 듯이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걸었다. 사이는 개개할 정도로 신비스러웠다. 하늘에는 희디흰 월광이 난무하고 바람은 나뭇가지 끝에서 살랑거리고 있었다. 누가 금을 타는 것일까?
기인은 청아한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인가를 지나 먼 냇가 쪽에서 들려왔다. 기인은 풀숲을 헤치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고 소리가 뚝 끊겼다. 사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서 검은고를 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검은고의 희미한 예언만이 방울 소리처럼 귀전에 찰랑거렸다. 기인은 달빛이 하얗게 깔린 냇가를 향해 다시 걸었다. 냇가의 큰 바위 위에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일선이었구나. 기인은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일선이 다시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오묘하면서도 신비스러웠다. 기인은 자신도 모르게 일선을 향해 다가가다가 단소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기인이 매화삼롱의 제일곡을 불기 시작했다. 매화삼롱은 금소 합주곡이다. 기인이 첫 번째 매화삼롱을 퉁소로 불자 맑고 시원한 한 줄기 청풍이 불어왔다. 일선은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청량감을 느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구나. 일선은 진한 감동으로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기인의 매화삼롱은 점점 가경으로 접어들었다. 일선은 그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기인이 세 번째 곡을 연주하자 일선도 그 소리에 화답했다. 기인은 무아지경에 빠져 퉁소를 불고 일선도 무아지경에 빠져 검은고를 탄주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일수유가 흐른 것 같기도 했고 억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했다. 기인과 일선이 마침내 합주를 끝냈다. 아, 저분이야말로 나의 낭군이로다. 기인의 매화삼롱 세 곡을 모두 들은 일선은 기쁨에 넘쳤다. 부질없이 퉁소를 불어 소조의 흥을 방해하였습니다. 기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퉁소 소리가 어찌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일선이 바위에서 일어나 기인에게 인사를 했다. 기인과 일선은 그날 밤 달빛이 흐르는 냇가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은 퉁소를 불고 한 사람은 검은고를 탔다. 두 사람은 소리로 교감을 나누었고 여러 날이 지나자 깊은 정을 나누었다.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기인은 인조 17년 1639년 22살이 되자 칙년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했다. 진사시에 합격을 하면 국학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기인은 단천에서 일선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일선이 울면서 마을령까지 배웅했다. 마을령 아래 두 줄기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흐르고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흘렀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하는구나. 기인이 물이 흐르는 것을 내려다보다가 일선에게 말했다. 일선은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흘렸다. 내 나이 꽃다운 청춘이니 홀로 지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노류장아의 몸이니 어느 길손인들 꺾으려 하지 않겠느냐. 새 낭군을 맞아 잘 섬기되 때때로 옛 남자도 생각하여라. 아, 어찌 그런 무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기인의 말에 일선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원망했다. 지금은 섭섭하여 울지만 나 떠나면 금세 잊으리라. 제가 서방님을 섬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일선은 대나무 잎사귀는 시들어도 마디는 꺾이지 않고 연대는 끊어져도 실은 이어진다면서 절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녕 잊지 않을 것이냐? 어찌 잊으오리까? 이리 하면 믿겠나요? 일선은 자개처럼 고른 치아로 양파처럼 하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비단 소매에 글을 썼다.
이 마음 변치 않으며 이 혈서 지워지지 않으리. 기인은 일선이 혈서를 쓰자 새삼스럽게 포옹을 하면서 울었다. 나의 머리털을 잘라서 동심결을 맺었구나. 기인과 일선은 각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동심결을 맺었다. 기인과 일선의 이별은 다른 사람들조차 애달픈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내 기인이 일선의 손을 놓고 마을령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선은 기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사람, 첫사랑을 한양으로 떠나보낸 일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이날부터 일선은 성균관에 입학한 기인을 그리워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김만종의 시에 일선의 애타는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아침에도 낭군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해가 질 때도 낭군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보고 또 보아도 낭군은 보이지 않아 하염없이 서성대고 있네. 일선은 기인을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단천에 안찰사가 왔다. 단천 군수가 안찰사를 맞이하여 기생수청을 들게 했으나 안찰사는 우연히 길에서 본 일선이 마음에 들어 다른 기생들의 수청을 거절했다. 군수가 강압적으로 강기인 일선에게 안찰사의 수청을 들라는 영을 내렸으나 일선은 병이 들었다고 핑계하고 거절했다. 이에 단천 군수는 대노하여 나조를 시켜 일선을 잡아들이게 했다. 일선은 나졸이 잡으러 오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발을 벗어놓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대경실색하여 일선을 꺼냈다. 그 일이 있은 뒤 안찰사와 단천 군수 더 이상 일선을 강압하지 않았다. 하얗게 변한 동심결. 일선은 기인이 주고 간 동심결을 상자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면서 그리움을 달랬다. 하루는 일선이 상자를 열고 동심결을 보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일선이 놀라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데 한양에서 기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날아왔다. 일선은 금비녀와 비단치마를 팔아서 한양으로 향했다. 아침에 함주간 넘고 저녁에 성천강 건너고 삭풍에 살같이 찢어지고 철령의 찬서리에 발이 얼었네. 김만종의 시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일선은 한겨울 삭풍을 헤치고 한양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기인의 빈소에 절을 하고 곡을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기인의 본부인은 기인이 일선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고 그녀를 몹시 구박했다. 여지도서 함경도 단천군 연례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자. 일선은 소시의 군수의 아들 진사 기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기인이 죽자 그가 남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 일선은 걸어서 분상하기 위해 한양으로 갔다. 3년상을 치르고 단천에 돌아왔으나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자 우물 속에 뛰어들어 절개를 지켰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 살아났으나 평생 동안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숙종 12년에 정문이 내렸다. 여지도서와 김만종의 시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일선이 우물에 뛰어든 시점이 다르다. 그러나 김만종이 예조자랑으로 있을 때 절부를 포상해달라는 단천 군수의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김만종의 시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은 오로지 기인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시가의 핍박을 꿋꿋하게 견뎠다. 3년상을 치르고 단천으로 돌아온 일선은 첫사랑 기인만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